네, 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이희열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0년에 진행했던 일터혁신 코칭을 총괄해서 진행한 역할을 맡았고요.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일터혁신 코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30년 된 업체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는 108년 정도 된 업체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또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기업 경제를 또 책임지시는 또 많은 CEO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또 그런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이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세 명은, 코치거든요. 골프 코치입니다. 이 세 분의 코치는, 바로 이 타이거 우즈라는 유명한 선수의 코치입니다. 골프 기술이나 실력이나 어떤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은 이 타이거 우즈는 어떤 교육이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준에 다다른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 이렇게 많은 코치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를 관리해 온 거죠. 그러면 이런 선수조차도 왜 코칭이 필요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글의 에릭 슈미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두에게는 코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변화를 잘 관리하고 또 시대를 읽는 눈도 있고 또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있는 이 에릭 슈미츠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경영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코칭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코칭을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 에릭 슈미츠는 그 코칭을 받고 나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는 코칭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각을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들을 익히도록 도와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나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노사발전재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CEO분들에게 적합한 코칭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꽤 긴 기간 100군데를 대상으로 코칭을 실시했는데요. 이 코칭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내외의 변화와 도전 앞에 있는 CEO분들에게 또 임원분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고취시킬 것인가, 또 특별히 일터혁신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저희가 돕도록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노사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코칭을 또 함께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100군데를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남성분들이 한 91명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이 9명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100군데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은 수도권 위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CEO분들께서 2021년에 일터혁신 코칭에는 좀 많이들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도 제조업이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칭을 처음에 계획하고 기획하면서 두 가지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 변화를 관리하고 특별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리더십의 관점으로 이 변화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저희가 주안점을 뒀고요. 또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균형 잡힌 관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 변화나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코칭을 통해서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피코치자 한 분당 6회로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변화 창출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또 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나갈지, 또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감정들이 들고 또 그 감정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CEO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떻게 함께 목표를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이 변화를 멈추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드시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6개의 주제로 이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점의 변화, 그리고 관점의 변화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곧 감정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위해서 저희가 감정 변화를 이뤘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스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코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변화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성과라는 거는 매출의 증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그런 성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CEO분들께서 조직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또 그런 성과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코칭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코칭들은 이 앞에 이제 그런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실제로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6회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그 CEO분들 100분을 대상으로 리더십 사전 진단이라는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맞는지, 또 리더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떠한 리더십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요 사전 진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질문의 샘플들은 보면 뭐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는 있는지, 구성원들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총 20개로 진행했던 질문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온 결과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CEO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장점들,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는 본인께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또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분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낮게 평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도 느끼고 왜 변화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분명한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낮게 나왔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런 역할에 맞게 어떻게 리더십을 위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낮게 해주셨습니다. 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직원들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계획했던 것도 있지만 코칭을 진행하면서 3가지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관리 측면에서 CEO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관리 측면입니다. 변화를 함께 주도해야 되는 중간 관리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EO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애쓰시다가 번아웃에 빠지시거나 건강이 상한 그 CEO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실제로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회사에서 함께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그 관리자 리더십들을 키우고 또 그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 조직 안에 다양한 직원들의 감정이라든지 니즈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생각이 있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저희가 함께 코칭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지, 특별히 지금도 아마 CEO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MZ 세대에 대한 이해도 또 저희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 일터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코칭을 진행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직무 몰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칭 중간에 직원들의 직무 몰입,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에 몰입하면서, 업무에 몰입하면서 또 애사심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또 진행하면서 또 CEO분들을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을 하면서 만족도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이 추천 지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좋으셨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꺼이 추천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저희가 이 지수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9.64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9점과 10점을 적극 추천이라는 영역으로 보는데요. 거의 대부분 100분 중에 95명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추천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있는 코칭이 이루어졌고요. 왜 그렇게 추천을 하셨는가, 그런 추천 점수를 주셨는가라고 물었을 때 코칭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코칭 퀄리티, 통찰, 배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왔는데요. 아마 2021년에도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코칭을 진행하게 될 텐데 많은 CEO분들께서 이 코칭 퀄리티와 통찰과 배움이라는 이 추천 이유를 말씀해 주신 선배님들의 이야기처럼 이 코칭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유익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도 저희가 5점 촉도에서 4.71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데일 카네기의 코칭의 특징으로는요, 활발하고 몰입도 있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거나 티칭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몰입도 있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그 소개고요. 구체적으로 코칭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좀 필요했던 사례인데요. 한 2세 경영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회사를 창업하셔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경영을 이어받은 뒤로는 침체기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정체기이기도 하고 침체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시다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보시면서 이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CEO분들께서 이 컨설팅이라는 거를 받아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이 일터혁신 컨설팅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컨설팅을 또 무료로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이분도 그런 정보를 아시고 지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이제 진행 중에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일터혁신 컨설팅 같은 걸 진행하면서 회사를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봐야 필요 없다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기존에 내가 해오던 거나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고, 물론 이제 걱정해서 해주시긴 얘긴 맞지만 세상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직원의 구성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해주시고, 도리어 이제 직원들이 그 1세대 대표님께서 퇴임하신 사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걸 아니까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도 별거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터혁신 코칭을 이제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는데요.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셨어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특별히 신뢰하는 아버님 그리고 신뢰하는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져봤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만약에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면 3년 또는 5년,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또 이분이 아버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아버님과 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구현되게 될 목표,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대화를 해볼 거에 대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왜 이 부분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걱정되셨기 때문이겠죠. 이거를 회사가 잘 되게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지만 이제 이 아드님이 아직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설득력 있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칭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입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중역분들, 임원분들에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일터혁신 컨설팅 이후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컨설팅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갈 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확실히 이제 회장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회사 안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좀 생겨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비협조적인 직원들과의 갈등 해결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대기업의 1차 밴더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1차 밴더로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기를 함께 보냈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익숙해지고 안정에 빠지니까 더 이상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로 인해서 새롭게 직장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분들이 그런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변화에 대한 거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직원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CEO분께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 임원들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고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의견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그것은 회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코칭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터에서 혁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분들을 다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이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 프로세스를 좀 잘 활용해 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생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좀 세우면서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를 계속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직원들이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전 설정도 하고 목표 설정도 할 수 있도록 그 열린 회의를 하는 그 회의 스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코칭을 하고 그렇게 몇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비협조적인 직원들이 실제로 태도들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CEO분들께서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은 본인이 기여한
세상을 지지한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기여해서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조직에 자기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주고 본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열린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좀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층 면담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담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래서 CEO분이 직접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몇 사람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면담은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혼내거나 훈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실질적인 니즈를 들어보는 거죠. 왜 수동적이고, 이 사람은 왜 수동적이지? 이 사람은 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속마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도 던지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람에게 중요감을 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뭐냐면 본인이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그 밀려날 게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대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신뢰감을 주고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룹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아마 CEO분들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느끼시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특별히 이전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가지고 그 직원들 관리가 좀 그래도 됐는데 지금 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사례로 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90%가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 이하가 90%인 회사예요. 대부분 굉장히 젊은 조직이고요. 그 팀장급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굉장히 어린 그룹에 속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회사 분위기랑은 다르게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고민은 아무리 뭘 잘 해줘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이직도 하고 뭔가 하면은 불만을 금방 얘기하고 또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아예 말도 안 하고 출근을 안 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직 위주로 뽑아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뭐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전원 다 경력직으로 뽑으면 좋지만 그렇다 보면은 사실 그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Z 세대와의 소통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좀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 CEO분께서 마음은 그 MZ 세대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는 실제로 그 마음이랑 다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생각을 듣기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yes or no 이런 방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이 경우에 코칭을 어떻게 했냐면 그 CEO분들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집중해서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같은 경우에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든지 또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코칭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전 직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대1로 심층 면담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다.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냥 남고 이 대표님과 함께 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결과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CEO분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제가 또 전국을 또 다니다 보니까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또 미래, 또 예측되지 못한 그런 변수들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을 잘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데일 카네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우리 대표님들께는 경험도 있으시고 역량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해온 그 좋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한 역량은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님들 안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때 어떻게 앞으로 달려나갈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일터혁신 코칭을 실시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 코칭이 진행될 건데요. 많은 지원해 주시고 이런 유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